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김진태가 왜 멀쩡한 그러니까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왜 이거를 그러니까 기업회생에다가 넘겼느냐. 그래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시장에 엄청난 그러니까 사태를 그러니까 만들었냐 이거예요. 예? 엄청난 이 풍지 평파를 일으켰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을 갖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태 사태가 이게 이제 신용위기의 트리거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용위기의 트리거로 작동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상태냐면요. 일단 나온 기사들을 좀 몇 가지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10월 24일자 기사인데 금융위원회 그 위원장이 김주현이죠. 여신전문협회 그러니까는 회장을 하다가 이렇게 그 금융위원 이 원래 기재부 출신입니다. 모피아 출신이죠. 예? 모피아 출신이요. 여신전문협회라는 게 뭐랬었어요? 카드 회사라든가 그러니까 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그 전문으로 하는 카드사라든가 그다음에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익 단체죠.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퇴직하고 나서 거기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는 그 기관장 하다가 다시 그러니까 윤석열 만나가지고 다시 그러니까는 금융위원장으로 다시 컴백한 거예요. 전형적인 모피아지요. 그렇죠? 근데 김주현이 국회에 끌려나가가지고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를 사전에 알았냐 그러니까는 박용진 의원이 이걸 이렇게 질문하니까 몰랐다. 금융당국 수장이 이걸 몰랐다. 예? 몰랐으면은 이건 엄청난 그러니까는 직무유기고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예? 직무유기예요. 알고 그랬다면은 사기꾼이죠. 사기꾼이면 그러죠. 윤석열이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당 분야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겠다랬어요. 근데 해당 분야 최고의 인재가 국회에 나와서 국회에서 거짓말하게 되면 저기 위증죄로 걸리니까는 이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냐고요. 예? 자신의 업무, 핵심적인 업무를 몰랐다고 하고 앉았으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은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구 대참사에서 한번 봐보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국무총리라는 사람, 한덕수라는 사람 보면서 참 진짜 제가 그 당시 평가를 했었는데 한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실실 쪼개면서 그러니까 외신 기자회견하면서 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 창피하더라고요. 그 예국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참 대한민국 수준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 난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저 양반이 법복을 입고 있으면서 판결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혹시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수준을 보면서요. 예? 그리고 뭐 오세훈, 그 다음에 뭐 박희영인가요? 용산구청장. 그 다음에 윤희근 경찰총장. 다 이쪽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국민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최고 인재라고 이렇게 지금 윤석열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김진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도 좀, 참여해라.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증권회사들한테 돈 좀 객출하자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요? 증권회사들은 잘못했다가는 이거 배임이 될 수 있다. 배임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돈을 그러니까 투입했다가 그걸로 손실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금융위원장이라는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죠. 한국은행도 그러니까 돈을 이제 풀고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막겠다고 물가 안정하겠다고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 있어서 정반대의 지금 그러니까는 이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대책도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는 방식이 두더지 게임입니다. 어디서 뭐가 문제가 터져나오면은 그거 쫓아가가지고 그거 덮고,
근데 두더지 게임은 그렇게 절대 안 끝난다 그랬잖아요. 두더지 게임 끝나려면은 그 구멍을 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쳐야지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한국은행도 동원하고 연기금도 동원하고 온통 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 같은 경우 못한다. 예?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자, 한국은행이 지금 뭐냐면 단기 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 29조 원 정도 투입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90년대 일본은행이 했던 길이에요. 했던 걸 지금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금리를 쫙 내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도 그렇게 해가지고 90년대에 많은 좀비 기업을 양산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자, 이건 연합뉴스는 뭐냐면은 회사채, 여신 전문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도 매입한다. 그러니까 온통 다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니까는 온통 채권은 다 그러니까 이게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제 조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좀 이 채권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러잖아요. 27일 날 금융감독원하고 기획재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같이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그 채권들 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이거 팔아치우거나 같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CP 같은 경우 단기 금융상품을 주로 투자하는 게 머니마켓 펀드거든요. 이런 데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게 자꾸만 악화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런데 수익률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손해보라는 얘기야 그냥. 손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는 못한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자기들 문책받는데. 자기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문책받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그러니까 이재용 그러니까 승계를 가다가 박근혜 탄핵당하면서 그러니까 장관도 그러니까 깜빵 가고 다 그랬잖아요.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스스럼 없이 해 지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건 매일경제 기사예요. 이게 언제 거냐면 10월 28일자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은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이 부동산은 부실화되고 그러면서 돈을 지금까지 투입한 게 188조입니다. 188조. 예? 지금 김윤태가 사고 친 게 2,050억인데 188조. 그러니까 한 200조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회적 비용까지 합해서 한 200조 이상이 이제니까 지금 이제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개월 시간만 벌어준 거라 이거예요. 그 CP들 그러니까 매입해주고 하는 거 가지고 좀 채권도 좀 매입해준 거 가지고 3개월 시간 벌어줬지만은 3개월이면 얼마예요? 11월, 12월, 1월. 내년 2월 이후엔 내년에는 지금 더 지금 많은 지금 회사채 만기들이 돌아오고 앉아있거든요. 예? 근데 갈수록 이제 뭐냐면 돈은 고갈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리먼 브라더스하고 큰 차이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KBS에서도 뭐냐면은 돈줄을 그동안 조이더니만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푼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갈팡질팡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 김진태 하나가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참 얼굴 두꺼워. 저는 그렇다면 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사퇴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제 나온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의 기사가 있었죠. 오늘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거기 때문에 흥국생명이라고 보험회사 있죠. 보험회사가 있는데 5억 달러 규모의 예화 신종 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 포기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도배가 됐었어요. 어저께요. 그래서 보험계 레고랜드 터졌나.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요.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용어 참 힘들죠.
5억 달러를 그러니까 뭐 빌려온 것 같은데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종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신자잖아요. 새 신자잖아요. 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류할 때 종자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자본증권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증권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은 뭐예요? 기업이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달한 자금이 자본이잖아요. 그렇죠? 즉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돈들이 자본이잖아요. 근데 기업이 조달하는 자본은 크게 보게 되면은 뭐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지만은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을 한다든가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언제 상환하기로 해놓고선요. 그런데 주식을 발행을 하는 경우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하고 심지어 뭐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일단 증권이랐단 말이에요. 자본증권이니까는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을 조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죠? 주식에 투자한 사람한테 돈을 그러니까는 상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매입을 했어.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그러니까는 그 갖고 있기 싫다고 해서 삼성전자한테 가지고 와서 내 돈 돌려줘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하지요. 내가 내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면은 시장에 갔다가 팔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동원한 것은 이건 이제 투자금이 되는 겁니다. 기업의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금 유치인 거죠. 그 빚이 아니에요. 빚이 아니죠. 부채가 아니죠. 그렇죠?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본을 조달을 하게 되면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그러니까 간섭을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기업의 경영에 그러니까 일종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하게 되면은 돈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 일정 기간 이후에는요.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주식 소유자처럼 기업 경영에 그러니까는 개입할 수는 없지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인 자본을 조달하는데 주식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할 거냐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거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좀 모아놓은 게 이게 신종 자본증권이에요. 신종 자본증권이요. 이 신종 자본증권을 이제 이게 영어로는 perpetual bond. perpetual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영구채는 뭐죠? 영원히 그러니까는 소위 뭡니까? 상한 기간이 있으면은 그러니까는 10년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0년이 만기 기간이다. 근데 영구채라는 것은 만기가 없는 채권이니까는 계속해서 이자만 이제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 이런 채권들 되게 영구채지요. 그러니까 이건 영구채 모양새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퍼페추얼 본드라고 많이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영원히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더군다나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 자금을 5억 달러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빌린 거예요. 5억 달러를 빌린 거야. 근데 5억 달러 투자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내가 영구히 그러니까는 내 원금을 회수를 못하면은 대한민국의 보험회사 정도한테 그렇게 투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데 뭐냐면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 채권을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러니까는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게 2017년도에 흥국생명이 5억 달러 소위 말해서 영구채를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억 달러를 그러니까 조달을 한 거지요. 조달을 했는데 5년이 지났죠. 2017년에서 5년이면 올해니까요. 그렇죠? 올해 이제 이거 뭐냐면 이 채권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 흥국생명이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원금을 주고 투자자한테 주고 다시 사들여야 되는 거. 이걸 가지고 콜 옵션이라고 해요. 지금 옵션을 거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투자자가 돈을 빌려줄 게 아닙니까?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영원히 그러니까 내 돈이 그러니까 묶이는 짓을 하겠어요. 더군다나 외국기업에 대해서요. 그렇죠? 했는데 이거를 흥국생명이 재매입을 안 한 거예요. 소위 바이백을 안 한 거예요. 바이백이라는 용어 저는 한번 썼죠. 바이백이요. 다시 사들인다 이거예요. 예? 다시 콜옵션보다는 바이백이 더 이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다시 재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사들인 거야. 포기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영구채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신에 뭐냐면은 금리가 팍 올라가요. 다시 금리를 재설정하니까요. 예? 금리가 되게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흥국생명이 이거를 그러니까 재매입을 안 하는 이 굉장히 무리수를 둔 이유는 원래 다 이거 매입을 하게 돼 있는데 매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이 흥국생명은 그러니까 찍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으니까는. 예? 그 흥국생명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했냐면은 이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종자본증권을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그게 발행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겠느냐? 요구하는 금리가 굉장히 높거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재매입을 안 해가지고, 기존에 발행한 걸 재매입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무는 이자보다도 더 많이 이자가 나갈 것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자를 많이 요구하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네?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국제적인 이제 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에 시장이 우리 해외 발행 이축될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그러니까 예화 자금 조달, 달러 자금 조달이 완전 스탑됐습니다. 스탑돼 버렸어. 예? 자, 이게 블룸버그에 그러니까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입니다.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리아 크레딧 크라이시스. 한국의 신용위기가 자, as bond uncooled in first since 2009. 그러니까 2009년 이래 처음으로 2009년 이래 2009년도에 우리은행이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은행이 한번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재매입을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발행한 신종 자본증권을 이거를 그러니까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게 언콜드 콜 옵션이니까 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사들이지 않았다 이거죠. 사들이지 않음에 따라서 한국의 신용위기가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이 요약해 놓은 그 기사에 보게 되면 흥국 생명이죠. To postpone redemption of dollar perpetual bond. 그러니까 달러 표시 영구채죠. perpetual bond가요. 영구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상한을 그러니까는 연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갚지 않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채권의 가격이 폭락했다. dropped to a record low. 예? 기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폭락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레고랜드 개발사가 CP 못 갖겠다고. 그러니까 레고랜드의 시행사인 그러니까는 강원 중도 개발이 그러니까는 김진태가 그러니까는 그거 어음 발행한 거 ABCP를 안 갖겠다고 하다 보니까는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한국에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었는데 악화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용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걸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전염이 그러니까 확산되는 거를 이게 막기 위해 가지고 정부 당국도 무진히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 김진태가 사고를 쳐가지고 악화시켰다 이거예요. 악화시켰는데 한국은 지금 이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는 한국 이 채권들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던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의 지난번에 블룸버그 통신에 그런 기사가 있잖아요. 한국의 통화가 가장 취약한 통화 중에 하나다. 소위 말해서 필리핀하고 비슷한 정도의 필리핀하고 함께 가장 취약한 통화다. 태국이 조금 더 낫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블룸버그에서요.
그 얘기에다가 거기다가 뭐냐면 이 채권 시장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는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선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레고랜드 여파로 인해서 신용 시장이 돈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악화되고 있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흥국생명이 그러니까는 이 자금 조달을 하기에 굉장히 이자가 높다 보니까는 이런 그러니까 재매입을 이행을 못했다 이거예요. 이런 기사를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흥국생명의 영구채 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뭐냐면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한 100 정도 가격에 있던 것이 100이라는 가격에 있던 것이 갑자기 그냥 쫙 수직 낙하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재매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충격이 나타난 거야. 86까지 쭉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흥국생명이 국제신용평가회사들 무디스라든가 피치들이 가장 그러니까 투자 등급의 가장 밑에 마지막 등급이 무디스 기준으로는 BAA3고 피치 기준으로는 BBB-인데 이걸로 강등이 됐어요. 강등이 됐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이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소위 말해서 평판 리스크가 급등한 거야. 급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예화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만기 5년짜리 5년물에 대한 보험 상품인 CDS가 9월 27일 날 그러니까 이 김진태가 사고 치기 하루 전이죠. 이게 0.52%였었는데 이 가산금리가 이 보험료가 지금 11월 1일로 70bp까지 이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국채가 이러니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이 정도니 국채가 발행한 게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는 이게 작년 말경에는 이게 18bp 한때는 16bp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홍콩이라든가 이런 금융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은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무슨 일이냐? 무슨 얘기냐? 흥국생명이 그러니까 이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매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달러 자금 조달하는 것은 당분간은 힘들어진 거야. 지금요. 당분간은 힘들어진 거야. 지금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예국에서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좀 조달을 해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니까 달러 자금 조달하기가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요. 예? 자, 흥국생명이 기존에 그러니까 발행한 거는 이자율이 4.475%였었어요. 4.475%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11월 9일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만기가 5년째가 되는 저거란 말이에요. 11월 9일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금리를 재조정한단 말이에요. 왜? 다시 바이백 재매입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미국의 5년물 국채 만기 5년짜리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제 기준으로 4.32%더라고요. 이건 이제 9일이면 더 올라가겠죠. 지금 오늘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금리 올렸기 때문에 연준이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더해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한 6.7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79%를 무는 거를 선택한 거야. 흥국생명은요. 예? 그런데 4.475%일 때 그동안에 이자를 얼만큼 냈냐면요. 1년에 이자만 하더라도 5억 달러에 대한 이자니까요. 한 2,240만 달러 정도를 1년 동안 이자를 낸 거예요. 예? 2,240만 달러를요. 근데 금리가 이제 한 6.8%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한 3,400만 달러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만 하더라도 한 1년에 1,160만 달러 정도가 증가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음 주 9일이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어제 기준으로 제가 계산한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자가 한 1,160만 달러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증권을 발행을 할 때 요구하는 이자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는 이걸 재매입을 안 한 거죠. 예? 재매입을 안 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물어야 되는 금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게 바로 김진태 사태의 후유증인 거예요. 후폭풍인 거예요.
예? 후폭풍이고 거기다 흥국생명이 그러니까는 5년이 지나가지고 재매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아예 자금 조달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분간은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지금 이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봐보세요. 이게 쇼텀 크레딧 일즈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CP 기업 어음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3개월짜리 그러니까요. 3개월짜리 가장 단기 저거죠. 이게 보게 되면은 밑에 분홍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예요. 까만색 선이 뭐냐면 CP의 그러니까 금리예요. 근데 이건 봐보세요. 최근에 아주 그냥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색칠돼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기업들이 이 기업 어음은 주로 그러니까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이 단기 자금 조달하는 하나의 금융 상품이잖아요. CP는요, 어음은요. 근데 이게 이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수직 상승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기업들이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은 장기로는 돈을 빌리기도 힘들고요. 예? 단기로 빌려야 되는데 단기 빌리는 그 자금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는 이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요. 왜?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잃다 보니까 시장이. 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계속 이게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거요. 자, 그래서 이게 기사입니다. 이게 예고 기사예요. 11월 3일자 기사니까요. 예? 이거 봐보세요. 오늘자인데. 흥국생명의 채권 바이백을 그러니까 이 연기하는 것이, 예?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취약한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는 콜드워러, 찬물을 그러니까 던져버렸다. 이거. 찬물을 끼얹었다 이거죠. 찬물을 끼얹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은행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니까는 10년짜리에 대해서 콜옵션을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대프된 거야. 그러니까요. 아까 앞에서 2009년 이후로 처음이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은행이 그러니까는 이것을 못했던 것이 지금 몇 년이란 겁니까요? 지금 13년 만에 다시 이게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럼요. 지금, 이, 예국에서는 달러 자금 조달하는 기업들이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뭐냐니까 롯데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진항공사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회사들을 여기 예를 들어놨잖아요. 얘네들도 곧 이제 그러니까는 이 콜옵션이 온다 이거예요. 재매입하는 게. 예? 그럼 얘네들도 그러니까 다시 재매입 못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저거 돼버리는 겁니다. 신뢰 잃어버리는 거죠. 예?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1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이게 지난달 기준으로서는 51억 달러가 이렇게 되고 있고. 내년에는 이게 250억 달러가 지금 온다는 거 아니에요. 250억 달러가. 예? 그러니까 홍콩에서 지금 여기 봐보세요. 빨간 박스를 밑에 보게 되면 Prices in Korean Debt. 한국 부채 가격,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죠. 이게 뭐냐면은 떨어질 걸로 예상되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글로벌 인베스터 투자자들이 뭐냐면 avoiding Korean debt. 한국의 채권을 그러니까 기피하고 있다. 기피함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기피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채권 다 던진다는 얘기죠. 이게 못 믿겠다 이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번지고 있어요.